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문법을 공부하는, 문법이 한 번만에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과정 중에 크게 중요하게 세 가지 단계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편의상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문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예, 이런 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는요. 맨 처음에 문법을 처음 공부해요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어떤 친구들이냐면 모두가 다 이것이 필요하진 않은데요. 애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이가 좀 예. 아이가 좀 약간 영어가 쪼끔 문장 쓸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법적인 용어 같은 것을 만나 보지 못했고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어가 뭐예요? 뭐 아니면은 형용사가 뭐예요? 아니면 관계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예, 개념 자체가 그게 뭐 영어가 되었든 한글이 되었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법의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문법 용어 자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영어하고 한글 둘 다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문법 용어를 달달 외우자 이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이런 문장을 써 왔고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읽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는지를 예, 조금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문법 수업을 들어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보통 문법 강의가 조금 이렇게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내용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어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 기본적인 뭐랄까 예, 용어를 모른다, 문법 용어를 모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북클럽에서는 이제 프렙 과정을 따로 만들긴 했는데 정말 필요한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 아닌데도 근데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네, 우리 북클럽 아이들이 필요하면 그냥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8주 정도로 하면 좋게 만들어서 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인 문법 용어는 한번 다 아이들이 접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네, 저희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1 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두 번째 어떤 단계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문법을 네 이제 그동안 내가 영어를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뭐 말할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그리고 그래도 뭐 약간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그래 접해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문법이 뭔지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인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때가 오시잖아요. 그쵸? 뭐 아이들마다 시기가 쪼끔씩 다르긴 한데 뭐 어떤 아이는 5 학년, 어떤 아이는 3 학년 이렇게 막 다르거든요. 근데 '아 그래. 문법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올 때는 맨 처음에 한국 책으로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뭐냐면 크게 큰 틀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문법 숲을 보는 과정이라고 제가 인제 해 놨는데 저도 인제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지도할 때 그 책 고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영어로 되어 있는 문법책이 좀 큰 덩어리 수준에서 얘기를 해 주거든요. 뭐 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 아니면 주어 파트라든가 아니면 명사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덩어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식 문법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우리나라 입시에 많이 또 포커스돼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단원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 있고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굉장히 두껍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나중에 섞어 놓고 보면은 '이게 어디 파트이지?'라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약간 섞어 놓고 예 만들어 놓은 문제집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개념서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내가 문법을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영어 책으로 예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영어를 좀 영어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저희 북클럽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영어를 좀 그래도 제대로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 이제 한국에서 중등 내신 잘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라고 하면서 한국식 문법을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거부증이 심한 아이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배웠던 영어는 이런 영어가 아닌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게 영어야? 아니면 한자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인제 분노가 생기면서 엄마한테 "나 영어 안 해. 나 이런 영어 하기 싫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까지도 맞춰주는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라기보다 그 형식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북클럽에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영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로는 뭐라고 한다."라고 따로 이제 핸드아웃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영어 책이 돼야 되는데 옆에서 예 한국식으로는 이걸 뭐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알면서 가줘야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은 예 이렇게 영어로 문법책을 보더라도 한국말도 알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숲을 보는 과정을 위해서 영어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식 영어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부가 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약간 브릿지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문법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공부한 룰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게 과제이거든요. 사실 이제 인강을 들으면 되게 좋긴 한데 인강은 렉처 위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웃풋을 하는 것을 체크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이해도 잘 되고 좋은데 막상 점검이 안 되면 이게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과제 체크업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긴 하지만 과제를 다 잘게 쪼갰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쪼개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마쳤는지, 추가 과제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또 매일매일 하던 과제 말고 한 2 주나 3주 정도 묶어 가지고 또 인풋을 몇 주 했으면 아웃풋하는 구간을 정해 두어서 또 한번 반복적으로 해서 과제를 또 점검하고 요런 것들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저희가 룰 설명하는 과제가 있는데 목차를 보고 아이들이 과제를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푸는 거 뭐 다 맞았어요.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예.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가 제대로 공부잡게 되려면요. 뭐 N 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몇 번 반복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나 모르나를 계속 점검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메타 인지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좀 도와드리는 게 애가 어디까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 저희가 항상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저희 북클럽이 아니고 다른 수업을 하시더라도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제 예 좀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예 아웃풋을 다 해볼 수 있도록 반드시 인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써 봐야죠. 네. 왜냐하면 문법은 내가 배운 그 로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예 말을 죄송합니다. 글을 써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는 아니지만 그 유닛마다 정해진 이제 라이팅 과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 '아웃풋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북클럽 같은 경우는 요런 과정을 한번 하는 데는 총 네 16 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한 달씩이거든요. 그러니까 4 주이거든요. 그래서 4, 4, 16, 16 주간에 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미 다 끝낸 아이도 있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다음 단계 인제 K리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식 문법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식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쪼끔 많이 해야 되는
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앞에서 룰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수학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수학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다 풀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근데 공식을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공식을 약간 증명하듯이 설명하는 그런 이제 관형이었다면 여기서는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식의 예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게 정말 싫은데 제가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사실은 예외를 거의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예외까지 막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게 기본적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이쪽에 들어오면은 앞에서는 숲을 봤으면 여기서는 이제 나무까지 보고 이제 세포까지 봐야죠, 저희가. 자, 그래서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식 문법책도 개념을 조금 천천히 그래서 한 주간 개념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하고 문제랑 이렇게 그 평행으로 가야 돼요. 예. 요즘에는 책들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념서로 정한 책과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좀 다양한 스타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예.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 바로바로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식 문법책은 이렇게 문법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 이론과 문제가 같이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풀어보고 여기서 안 되면 다시 갔다 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찍을 거예요. 이게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요. 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식 문법은 일반적으로 영어 원서를 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24주, 24주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기간을요, 문법을 약간 기간을 정해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팁인데,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앞에만 하게 돼요. 우리 왜 그 옛날에 공부할 때 정석의 집합 부분만 굉장히 열심히 되어 있고 뒷부분은 잘 손이 안 갔던 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여기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 6단계 정도로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두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다음 거를 해서 예, 가야지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그게 진짜 집합만 공부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일단 기간을 잡고 기간이 이렇게 너무 무리 가지 않게 너무 단기간에 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방학 특강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문법을 방학 특강을 하는 건 저는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특강으로 할 수 없는 공부예요. 네. 물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어, 문법은 더더욱이나 짧은 기간에 급하게 뭔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들어가서 내재화가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진도를 갑자기 예, 뭐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뭐 한 1년치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이가 제대로 안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어 안에서의 수학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번을 꼭 지나가게 그리고 지나갈 때 정확히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저는 그거가 이제 교사가 해야 되는 강사나 교사 아니면 부모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하고 나선 저는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목차를 반드시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알겠다는 부분과 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때의 목차는 좀 더 자세해야 돼요. 자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시해 보면서 그렇다면은 다음번 공부할 때는 A부터 Z까지 한 번에 다 똑같은 노력을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 위주로 또 해야죠. 공부라는 게 '내가 공부 많이 했어.'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하면 그 잘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약간 피곤해.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약간 힘들게 공부를 해야지 그게 공부가 내가 돌아가는 동안 내가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을 그 한계 영역에 넣는 게 선생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다거나 되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어릴 때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고 사이에서 그 아이의 그가 딱 올라가야 되는 고 경계 사이에서 그 아이를 계속 밀어 넣고 거기서 얘가 100 중에 80을 알면 나머지 20을 찾아주고 더하게 해서 그거를 100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고렇게 하는 것들은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체크업을 하려면 해야지만이 알 수 있지 렉처를 되게 멋있는 렉처를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웃풋 위주로 네.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가장 좋은 건 룰을 써보는 거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좀 섞어 놓은 거 제가 일부러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한국식 문법을 할 때는 약간 여러 스타일이 막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 문제는 섞여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어떤 특정 회사의 이론서와 특정 회사의 그 문제를 갖다가 세트로 이렇게 보면요. 요거 보고 요게 너무 잘 풀려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게 또 내 실력이 아니라 거기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단어, 비슷한 문장 패턴 보면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공부할 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쪼끔 그다음 할 때는 약간 나의 뇌가 피곤하게 약간 흐트러 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런 팁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요게 인제 프렙 과정부터 영어식, 한국식 하게 했는데 사실 1 년이란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에요. 예. 문법을 1년 한다고 해서 사실 완전 마스터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은 요 정도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차분하게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뭐 정복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단어 그러니까 용어만 알아도 '아 잘했어.' 이렇게 가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법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쪼끔 그때서부터는 쪼끔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예 이제 쪼끔 디테일도 챙겨가도록 그러니까 너무 예외적인 부분은 두 번째 할 때는 하지 않고 세 번째쯤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네.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